화요일 건강 클릭 시간입니다. 요즘 그 단풍 구경하러 가는 분들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이제 또 교통사고도 많이 느는 편이라고 하네요. 네. 그런데 교통사고가 크게 나면 당연히 빨리빨리 움직이겠잖아요. 네. 가벼운 접촉사고에서는 괜찮은 것도 같은데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우신우신 아파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가벼운 접촉사고라고 할지라도 몸에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다녀오시는 게 이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교통사고 후유증을 한의학적으로 좀 접근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예전에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였는데요. 네네. 뭐 하루 이틀 지나니까 좀 몸살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것도 교통사고 후유증인가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종의 가벼운 몸살 같은 이런 증상들로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우리가 한참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증상들이 비특이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렇게 내 교통사고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중간에 갑자기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접촉사고가 나면 어쨌든 그때부터 아파야 정상인데 아무렇지도 않다가 네. 며칠 지나서 아프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몸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게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복잡한 움직임의 손상 과정에서 미세 손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의 특징이 간단하게는 우리가 3일에서 한 4일 정도 그렇게 지속이 되다가 나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길게는 수개월에서 몇 년까지 가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외상이나 아니면 출혈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인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처치도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교통사고 후유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미세 손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조그마한 증상들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 계속 예의주시해 주시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 교통사고 후유증이 왜 나타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 사고가 딱 났을 때 몸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나타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교통사고 후유증의 우리가 원인을 찾기 전에 교통사고 후유증들이 어떤 식의 증상들이 가지고 있는지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봤을 때는 목이 뻣뻣하고 쉽게 피로해진다. 그리고 야간에 통증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간단하게 넘길 수 있는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것들, 그다음에 전신 무력감 이렇게만 얘기를 했을 때는 비특이적이다라는 단어를 아까 사용을 했었는데 이런 증상들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몸살을 하는 것처럼 아니면 감기에 걸린 것처럼 넘기기 쉬운 그런 상태가 네. 되는 거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원인들을 제가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동영상 준비했으니까 이 부분들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준비를 했던 부분들은 정면 충돌을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정면 충돌이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이 목이 한번 앞으로 갔다가 뒤로 한번 꺾이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목뿐만이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척추까지 한번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자, 문제는 척추랑 골반 그리고 목 쪽에 이런 척추들이 흔들리는 부분들이 어떤 증상들이 가지고 오냐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부분들이 목 앞쪽에 있는 인대 그리고 옆에 있는 근육과 신경 이런 부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목의 움직임들이 편타 손상으로서 전신의 증상들이 유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간단하게는 우리가 목 뒤에서 잡아주는 힘줄 쪽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 혈관에 순환 장애가 생기고 뭔가 쌓이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간단하게 우리가 어혈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렇게 어혈의 증상들이 나타나면 두통, 그리고 이명, 이런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목이 또 꺾이는 상황들에서 이제 뇌진탕 같은 두부의 타박상 같은 부분들이 생겼을 때 마찬가지로 브레인 쪽에 나타나는 지금 보시는 것들이 어혈이 생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찌꺼기들이 혈관 속에 쌓임으로써 내 전신적인 증상들을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통사고 후유증의 원인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양한 경우의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방금 그 편타 손상이라고 얘기를 네. 하셨단 말이죠. 이 편타 손상은 뭔가요? 대부분의 경우에서 나타나는 이제 교통사고의 문제들 중에 하나가 이제 내 몸이
보통 시트에 앉아 있을 때는 움직일 수 있는 구조물들이 팔과 그다음에 다리 쪽, 그다음에 가장 사실은 손상을 많이 받는 부분들이 목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목이 한번 앞으로 갔다가 뒤로 꺾이는 이런 동작들, 채찍의 움직임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편타 손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편타 손상이 생겼을 때는 가벼운 정도로서는 우리가 두통, 그리고 이명, 어지럼증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결국 내 몸의 신경들이 전체적으로 다 손상이 되기 때문에 전신에 통증이 나타나는 그런 특징적인 증상들을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하루는 우리가 목과 어깨가 아팠다가 어느 날 하루는 팔다리 힘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자율신경계의 이상을 가지고 온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식으로 증상들이 여러 군데로 돌아다니는 것들이 편타 손상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정말 처음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여기 아파, 여기 쑤셔 이렇게 나타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는 좀 가보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가장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정도에서 그치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이 이 부분들을 놓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증상들이 우리가 보통 이튿날부터 그 다음까지 쭉 이어지는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벼운 것들이겠지, 그리고 며칠 지나면 증상들이 나아지겠지라고 이 부분들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조그마한 증상들이라도 평균적으로 한 2주 정도의 시간 동안에는 증상들이 결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네. 간단하게는 우리가 엑스레이나 아니면 CT나 MRI 같은 이런 이제 검증 장비를 가지고 안쪽의 손상들을 감지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환자분들의 증상과 그다음에 의료진의 이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내 몸의 손상을 진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이 교통사고 후유증 병원을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교통사고라는 게 워낙 또 많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한 분이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교통사고가 있으셨던 건가요? 지가 네. 얼마 전에 단풍 구경하러 산에 갔다 오는 길에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좀 났는데요. 사고는 큰 사고가 아닌데 제가 원래 평소에도 목이랑 허리가 조금 안 좋거든요. 네. 그런데 사고 난 후 더 아픈 것 같더라고요. 큰 사고는 아닌데도 이럴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평소 때 이제 목과 허리가 조금 안 좋았던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정말 가벼운 사고인 것 같은데 내 몸은 어떤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서 아주 복잡한 움직임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평소 때 목과 허리가 좀 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쪽에 충격이랑 그다음에 통증이 집중되는 그런 성향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환자분들이 대부분 특히나 지금 같은 이제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보통 이제 그 주말에 산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에 내원을 하실 때 요번에 길이 너무 많이 막히는 상태에서 내가 잠깐 시선을 좀 딴 데 팔았다가 아니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가 그렇게 증상들이 나타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증상들도 사고 자체가 크지 않았는데 내가 원래 조금씩 안 좋았던 부분들의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역시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머니. 네, 그런데 네. 크게 외상이 없는데 이렇게 뻐근하고 이런 것도 치료가 되나요? 네, 맞습니다. 방금 아무래도 내가 증상들이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거 병원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들이 많이 드실 텐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들을 들어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병원에 내원하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잠깐만요. 예, 어머니 네. 말씀 좀 해주세요. 근데 뻐근하고 아파서 그냥 날 때까지 참아야 하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좀 네. 어디가 하나 아프신 거예요? 지금 죄송한데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목도 뻐근하고 네. 허리도 좀 그렇고 그래서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으시는 거죠? 글쎄 그렇게 생각하는데 병원을 가야 되나 하고. 그렇죠. 네. 참 애매한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실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통사고 후유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게 작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들을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낫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3일, 4일 정도 지나고 나서 약간 초기에 우리가 대처가 늦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교통사고 후유증의 특징이 특히나 한방 쪽에 찾아주시는 환자분들의 특징이 이렇게 증상들이 묵혀서 만성이 된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대부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뻐근하겠다, 그다음에 뭐 불편한 정도다, 이 정도라서 놓치시는 경우가 많겠는데요. 지금 가장 먼저 우리가 해봐야 될 부분들이 가까운 한방병원에 내원을 하셔가지고 엑스레이나 아니면 간단한 검사부터 먼저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판단 하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간단한 처치만 하게 된다면 증상들이 빨리 끝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부분들이 내가 운이 없거나 아니면 관리가 잘못된 상태가 됐을 때 만성으로 이완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치료가 훨씬 더 더뎌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지금 가벼운 증상이라도 가까운 병원에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니 병원을 꼭 한번 가보셔서 얼른 그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교통사고 후유증, 아마 지금도 그런 후유증 때문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묵혀둔 질환이라고 네.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걸 한방으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보통 한방에서는 뭐 침이라든가 뜸을 활용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역시 활용이 되는 건가요? 네, 교통사고 후유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우리 몸에 손상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염증과 그다음 부종 그리고 우열 이런 부분들의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이때 통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방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이 우리가 신바로 약침이라는 우리가 약침요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강력한 염증을 제거해주는 그런 약재들을 네.患부에다가 우리가 주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통증을 제어함과 동시에 부종과 그다음에 염증을 제거하는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손상을 다시 또 회복시켜주는데 가장 큰 역할들을 해주고요. 네. 또 한약요법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결국 내 몸의 손상이라는 부분들은 어혈이라는 개념들을 동반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렇게 어혈을 빼내주는 한약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증상들이 치료를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추나요법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추나요법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면서요? 네, 좋은 말씀이세요. 우리가 추나요법 같은 경우에는 결국 내 몸에 밸런스가 틀어진 부분들을 바로 맞춰준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우리가 교통사고로 통증이 생기게 되면 내 몸의 전후 좌우에 얼라인먼트라고 얘기를 하는 밸런스가 틀어지게 되고 그 틀어진 상태로 고착화되는 것들이 교통사고 후유증의 만성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틀어진 상태를 하루빨리 교정을 해줌으로써 척추를 다시 바로 세워줌으로써 증상들을 완화하고 그다음에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교통사고 후유증 추나요법이 또 이제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셨고 그리고 저는 그 부항 치료가 이게 또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이건 또 왜 필요한 겁니까? 네, 부항 치료도 네. 아주 효과적인 치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부항은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안쪽에 살 있는 부분들에 음압을 줘서 그 안쪽에 우열 상태를 만들어주는 건데 부항 치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 몸 속에 있는 손상된 찌꺼기들 그리고 어혈들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풀어주는데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부항 치료 저는 할 때마다 이게 어쨌든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셨고요. 도인 운동 치료라는 게 있더라고요. 도인 운동 네. 뭐죠 이거는? 네, 도인 운동 치료는 우리 몸에 간단하게는 움직임을 다시 바로 만들어준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사고로 인해서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내 몸은 통증을 회피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고 그 회피하는 자세가 굳어지게 되면 결국엔 내 몸의 정상적인 운동 과정들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이때 한의사 선생님의 지도하에 올바른 호흡을 통해서 내 몸의 운동법을 다시 한번 재각인시키는 과정이 도인운동요법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한방 치료들 중에서 뭐 부작용이라든지 좀 단점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그런 거는 괜찮나요? 네, 교통사고의 한방 치료 같은 경우에 가장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사고 후에 증상들이 어떤 식으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고 후에 2주 안쪽은 우리가 급성기의 상태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이때 증상들을 예의주시하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주 조그마한 증상들이라도 이 부분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고 이런 증상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한다는 부분들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증상들을 치료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뭐 어찌됐든 그 증상이라는 것이 뭐 어느 것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초기 치료가 아주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인지 아닌지, 후유증인지 아닌지 좀 알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교통사고 후유증인데 내가 과연 증상들이 어떤지라는 부분들, 내가 후유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평균적으로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 당일에는 나타나지 않고요. 그 다음날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증상들을 보면 보통 목의 통증과 더불어서 목을 움직일 수 없다, 목이 뻣뻣하다라는 증상들, 그리고 특이적으로 두통과 메스꺼움, 그리고 이명 같은 증상들이 같이 동반이 되는지, 그리고 이 부분들이 심해지면 등 뒤에 날개죽지 사이에 그리고 어깨 쪽에 통증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손, 다리, 그다음에 팔 쪽, 이런 부분들의 저림과 그다음에 힘이 빠지는 증상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4가지 증상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을 한다면 교통사고 후유증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주변에 한방병원을 찾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몸 상태가 사실 제일 건강한 네. 상태 같고요. 어딘가 문제가 있으면 이제 통증이 오게 되니까요. 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네, 아까 계속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조그마한 증상도 결코 놓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가벼운 교통사고라고 해도 내 몸이 생각보다 많은 충격을 받고 그리고 내 몸이 순간적으로 통증을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네. 가볍게 여기시지 말고 꼭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한의학적으로 좀 접근해서 살펴봤습니다.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선 리포터 고생 많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지역에 어떤 소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청주사랑 화합의 길 걷기 행사가 청주시 은적산길에서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가 청주시 새마을회관에서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2019 청소년 진로 공감 한마당이 충주시 호암체육관에서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1회 음성군 소년소녀 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음성문화예술회관에서 저녁 7시부터 열립니다. 이어서 수요일 내일 예고해드리겠습니다. 투데이 브리핑 시간에는 보도국의 조상우 기자와 함께 한 주의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에 가자. 이번 주에는 청주 서문시장을 찾습니다. 흥이 넘치고 흐르는 장보고가요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장 속 숨겨진 맛집을 소개해드리는 시장 고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요, 부쩍 낮이 많이 짧아졌습니다. 이렇게 좀 낮이 짧아지게 되면요, 비타민 D가 부족해질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챙겨 먹으면 좋을 만한 음식 뭐가 있을까요? 네, 이 비타민 D는 우울하지 않게 해주고 남성들의 경우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높여준다고 하는데요. 네. 생선, 또 간유, 그러니까 대구 간유에 많이 들어있고 버섯에도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네.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